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학생이 심화학습 또는 선행학습이 가능한가입니다.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이 가능한 학생에게 기본적인 문제만 풀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수학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말을 마치면서 선행학습이 중요한가 아니면 심화학습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단정지어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선행과 심화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부모 상담을 해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선행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심화가 중요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마디로 짧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선행학습이 가지는 심화적인 측면이 있고 심화학습이 가지는 선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행과 심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여기에는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두 자릿수의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배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세 자릿수의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는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배운다면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이지만 동시에 심화학습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1학년 학생에게 3학년 때 배우는 덧셈과 뺄셈을 가르쳐 준다면 1학년 때 배우는 덧셈과 뺄셈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분수의 계산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수 개념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배웁니다. 4학년 때는 분모가 같은 덧셈과 뺄셈을 배웁니다. 그리고 5학년 때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즉 통분을 해서 분수를 더하고 빼는 것을 배웁니다. 자연수의 덧셈, 뺄셈과 마찬가지로 분수 개념을 배우는 3학년 학생에게 분수 개념을 가르쳐주고 4학년과 5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가르쳐 준다면 선행을 함과 동시에 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비슷한 내용을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선행을 함과 동시에 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학교 1학년 때 시계 계산을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시계 계산을 배우는데 조금 더 복잡해진 시계 계산을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시계 계산을 가르쳐 준다면 선행인 동시에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웁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차이점은 미지수를 1개 이용해서 푸는 것과 2개 이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이것 역시 선행을 함과 동시에 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배웁니다. 똑같은 문제가 교재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평이한 문제이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1차 함수를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직선의 방정식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이것 역시 선행을 함과 동시에 심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배울 때는 선행이 거의 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부터 6단원 사이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물론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문제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선행과 심화가 공존하는 예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심화 문제를 풀게 되면 선행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심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중요한가 아니면 심화가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학생이 심화학습 또는 선행학습이 가능한가입니다.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이 가능한 학생에게 기본적인 문제만 풀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선행학습 또는 심화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 그것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수학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말을 마치면서 선행학습이 중요한가 아니면 심화학습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단정지어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선행과 심화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생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학생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생이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